네, 반갑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추분입니다. 추분이 무슨 날이냐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춘분 같은 경우는 낮이 더 길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지만 네, 추분 같은 경우는 밤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밤이 길어지게 되면 네, 낮이 짧아지는 거죠. 점점점 이제 계절이 깊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계속 네,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시원하고 선선한 계절, 뭐 사색하기 좋은 계절, 주식하기 좋은 계절 이런 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은 이제 3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알아볼 건데 실적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리포트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와 있지만 반도체랑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반도체 실적은 이상하다. 네. 근데 솔직히 반도체 실적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년 대비 엄청 증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나쁘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네, 뭐 반도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조선주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선주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오 그래?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선주 빅5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5종목입니다. 빅5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네, HD가 현대가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5개 종목을 우리 알아보면서 네,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실제 조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이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훑고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다가 매도를 여기 21만원대에서 다 해드렸죠. 네. 그래서 요거 한 60% 정도 나왔던가요? 수익률이 100%가 조금 안 돼. 100%는 안 되는데 한 60% 이상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도를 했어요. 그때는 여기 고점이 올라왔을 때 매도 한번 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애매할 때 매도 한번 더 쳤어요. 근데 이거 매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자,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긍정적이다. 실적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뭐냐? 수주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지금 이미 받아놓은 수주도 빵빵하고 그 다음에 향후의 기대감도 좋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 조선업에 대한 그 실적,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조선업에 대한 타이밍이 좋게 나오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앞 표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에요. 이 컨테이너선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네 나르는 거잖아요. 무역이 그만큼 활발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뭔가 좀 다른 변수가 생긴 게 뭐였냐면 LNG라든지 이런 특수선박이요. 에너지 관련한 특수선박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고부가가치예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배만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만 막 실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특수 탱크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이 가격이 비싼 이런 컨테이너 그 특수선박들을 이제 수주가 막 늘어났어요. 수주가 막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여줬어요. 지금 보면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주도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성수기가 오기 전에 발생된 부분이었어요. 이 연초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특수선박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그때 조선주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성수기로 들어갈 수 있는 즉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 금리를 낮추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 경제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수기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선박에 대한 실적은 그대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없이
특수선박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실적을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성수기로 진입을 한다. 이것만큼 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매수를 들어갔었던 부분인 거고, 그게 이제 이 결실을 맺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식인데, 자, 일단은 요거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우리가 다뤘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이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는 저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빅5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팔았다는 거지. 왜 팔았을까? 자, 단기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또 향후에 기대감이 많더라도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조선주 이 현대중공업을 매도하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자, 일단은 위에서 매도하고요.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삽니다. 반도체는 왜 그렇게 안 해요? 반도체는 그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 상승세가 있긴 있는데,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중간에 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즉 경기 호황 국면과 그 다음에 이 특수선박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 번에 끊기를 한다면 중간에 한번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서 조정 포인트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단기적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싸지게 되면 매수 한번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가세로 들어가서 이제 호황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간에 매도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중간에 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인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녹아들면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부가 가치 선박의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수기로 진입하는 게 이게 서로 교집합이 일어나게 되면 중간에 공백 기간 없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 먹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이제 여기 아래쪽 15만원에서 14만원 정도가 이제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내려오면 다시 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 매수 조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2차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지지점이 지금 18만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뜬 반등이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이게 낙폭이 제법 있어요. 한 20%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지만 20만원 넘어가면서 또 매물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옆으로 누워버리거나 앞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세요. 저는 가격이 충분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매수는 권장하지 않고요.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8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18만원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8만원 지지선 보시고, 저는 매수 의견을 15만원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현대미포조선 볼게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아니죠. 한국조선해양. 네. 다들 추세가 비슷비슷해요. 네, 한국조선해양도 아마 매도를 요쯤에서 다들 진행하죠. 이게 연초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100% 넘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 연말, 연초 이렇게 있었던 그때 그 종목인데, 그때 한국조선해양과 같이 했던 게 엔진이죠. 하나엔진. 하나엔진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원래 HSD 엔진이었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대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더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죠?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만원을 지지선 보셔야 되겠네요. 가격이 둘 다 비슷하네요. 18만원 지지선 보셔야 되는 거고, 위쪽 라인대에서 지금 쭉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격도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15만원 아래에서 14만원 정도. 네, 아까 그거랑 헷갈리는 거 아니죠? 같은 거죠? 같은 거 아니지? 네. 가격이 너무 똑같네요. 현대중공업하고. 네.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가격이 너무 비슷한데, 요건 이제 15만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가격 비쌉니다. 전략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즉, 지금까지 열심히 치고 올라갔는데, 애매하게 주가가 좀 눕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횡보가 길어지거나 주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조선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다 수주 기대감이
기대감이 높고요. 실적도 크게 증가할 거다 전망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뭐 실적 기대감들은 계속 잡혀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 매매 포지션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8만원대 지지선 확인하시면 되고 매수는 15만원대 아래쪽 그 다음에 20만원대부터는 매물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현대중공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미포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좀 틀린데 요거는 비슷하죠. 근데 현대미포는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변동성이 아까 전에 보셨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하기에 좀 안정적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선을 끼고 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인데 현대미포는 그렇지 않고 좀 싸나워요. 싸납게 막 내려갔다가 막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건 매수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잘 올라왔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격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애매한 모습이 또 나타나죠. 자, 이것도 저항대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정도 잡힐 수 있겠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이제 10만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모습들. 요거를 다시 재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8만 5천원에서 8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만원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8만 5천원 정도 수준이라면은 한번 관심은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미포는 말씀드렸듯이 좀 싸납습니다. 싸나워요. 싸납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중구난방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매물대까지 여유가 조금 있어요. 아까 전에 그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물대까지의 그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거는 간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은 좀 오르지 못하더라도 현대미포는 조금이라도 반등을 더 진행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까지 조금 멀리 있다는 것은 현재 이 종목이 조금 더 괜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원 지지선 보시고요.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 의견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삼성중공업 볼까요? 삼성중공업은 추세가 너무 지금 정직하게 잘 가고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저로서는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여기도 지금 추세 하단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 시점을 지금 가져가신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지금 9,000원, 9,500원 요 정도 라인 때죠. 이게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 연초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컨테이너선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조선주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연초에 이렇게 포지션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때도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였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조선업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보면 크게 튀는 형태의 모습보다도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그 조선주들보다는 안정적인 추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 그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 저점 지지 라인 때 이런 부분들도 뭐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은 9,500원 정도 시점에서는 뭐 매수 포인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위쪽에 매물대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11,000원, 11,500원. 그래서 가격은 조금 깎아주면 시점. 근데 그 한국조선이나 또 현대중공업처럼 쿡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슬쩍만 내려와도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 만원대 아래쪽 공략 포인트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위쪽의 저항대 11,000원대 저항을 받고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게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공략하실 분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은 그냥 홀딩이 맞습니다. 매도를 한다거나 차익 실현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아래쪽 지지선이 10만원 정도 만원 정도이긴 한데 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래쪽 지지선만 그냥 보시면서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따로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폰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지지선이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물량을 줄이거나 매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매도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잘 유지하시면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화오션 볼게요.
하나오션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연초 대비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조선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그만큼 그지 같은 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지 같은 놈은 아니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디에 좀 섞여 있는 게 있냐면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방산 이런 쪽에 좀 속해 있거든요. 하나가 원래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간 방산 쪽 에너지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조선 쪽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력 같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상승폭이 조금 더 적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조선은 조선이고요. 조선 빅5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대신에 얘는 매력도가 있죠. 안 올랐다는 겁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선주 업황 호전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열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언제 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다른 조선주들만큼 이렇게 막 와닿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호재성 재료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반등 포인트가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지금 자리 때 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33,000원 아래쪽, 3만원 위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때나 공략하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매수를 해놓고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 어떻게든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매수는 좀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 존에 와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실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주들의 좀 떨어진 형태를 기다리기 좀 싫다, 그런 분들은 하나오션 쪽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전략적인 포인트는요, 지금 뭐 단기적인 그 관점들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35,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직전 고점이 4만원대 초중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면 아마 매물대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업황 호조에 따라서 조선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냥 잘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빅5입니다. 조선 빅5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파생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그 옆에 소부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조선주들도 이 빅5에 들어가 있으면 그 주변의 것들은 이제 주변 그 종목으로, 연계 종목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은 이런 대형주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어쨌건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선주 사이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여유 있게들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높게 사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종목 진단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